8.1 최신 정보 및 MSSO 소식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메드라 업데이트 시마다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1시간짜리 웨비나입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녹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오는 금요일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됩니다. 세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토웨비나 제어판을 확장해서 퀘스천 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는 핸드아웃 섹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등록하셨던 등록 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종료 이틀 후에는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석 확인증을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드라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메드라는 ICH의 호환하에 개발이 되었으며 지금도 ICH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MSSO는 ICH와 계약에 따라 메드라를 유지, 관리, 개발하는 기관이고 MSSO의 모든 활동은 ICH 메드라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들이 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 중요한 부분은 핸드아웃에서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ICH 저작권이 항상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정 변경했을 때는 수정 변경했다는 사실도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의 이제 목차입니다. 이전 새로운 사항 웨비나와 같이 변경 사항에 대한 요약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추가된 용어 중에 주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 유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번역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어 번역 변경 사항 몇 가지도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또 이번 배포는 9월 배포이기 때문에 PTC 문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동반 문서에 대한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핑에서 루틴하게 진행되는 업데이트 사항과 IT 관련 소식, 대면으로 진행되는 몇 가지 MSS 이벤트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모든 다 진행한 후에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의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드라 28.1 버전 새로운 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1일 날 메드라 영어 버전 28.1 버전이 배포가 되었고요. 한국어를 포함한 번역본은 어제였죠. 9월 15일 날 배포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번역이 나오기까지 2주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버전이 먼저 배포되고 2주 후에 번역본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최신 버전이 이렇게 먼저 뜨기 때문에 영어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한국어 버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번역본 사용이 필요하면은 28.0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28.1 버전의 모든 언어 버전도 같이 배포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9월 배포는 간단한 변경 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PT와 LAT 수준에서만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요. SOC, HLGT, HLT 수준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버전에 적용이 된 변경 요청 처리 내역을 보면은 SMQ 관련 요청은 포함을 하고 번역 변경 요청은 제외를 했을 때 총 1,412건의 변경 요청을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 1,032건이 승인, 나머지는 불가 또는 보류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1,400여 건의 처리 요건 수는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많거나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 내용은 직전 버전인 28.0과 28.1 사이의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들을 SOC별로
숫자를 세어서 이렇게 나타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검사와 외과적 내과적 시술명이 항상 추가 용어가 많은 그런 SOC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임상검사와 외과적 내과적 시술에서 많은 변경사항이 적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선천성 질환의 이제 100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희귀 질환 관련 용어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파일에 의해서 SOC가 있거나 한다면은 그 SOC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버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MQ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이번 28.1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SMQ는 없습니다. 28.1 버전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추가 및 기존 용어의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한 것이고 총 225건의 PT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매달 배포시마다 이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8.1 버전 기준으로 총 110개의 SMQ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준 가장 상위 수준에서 이제 개수했을 때 110개고요. 하위 SMQ를 모두 포함을 하면은 개별 SMQ 수는 23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 내부에 그런 쿼리가 있다면 새로운 SMQ 요청 의견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MSSO 웹CR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SMQ가 이제 필요하다. 이러한 뭐 회사의 그 내부적인 쿼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MSSO에서 검토 후에 SMQ로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준 검색어 목록 입문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1 버전에 추가된 새로운 용어에 대한 주요 내용, 약간 하이라이트들을 요약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CAR-T 세포 임상검사 용어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이 CAR-T 세포 치료법은 풀어서 말하면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T셀 세라피인데요. 이 치료법은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인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서 암세포를 표적화하고 공격하도록 만드는 맞춤형 면역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약간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그런 임상 검사 용어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검사를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여러 이제 절차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 CAR-T 세포가 예상대로 증식을 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변형된 세포의 수와 위치를 측정을 하고 유전자 변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통제되지 않은 세포 증식과 같은 위험 감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임상 검사 용어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5개 LLT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읽어보시면 눈으로 그냥 훑어보셔도 알겠지만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예시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용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MSSO에서도 메드라가 최신 임상 개념을 충실히 반영을 하고 관련 연구 분야에서도 메드라를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말초 혈액내 CAR-T 세포 클론성 증식 존재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전문적인 분야에서 관련 치료법들을 연구를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되었음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또 추가된 용어들을 살펴보니까 좀 다양한 안과학적인 그런 용어들이 이번 버전에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추가된 용어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안과적 용어였는데요.
이러한 용어는 한 가지 그 주제에 국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안과 질환 진단 기법 또는 수술 절차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적 용어는 이제 마찬가지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용어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심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 의학 사전을 활용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추가가 됐을 때는 웹 CR 시스템에 로그인하셔서 Search CR History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추가가 어떠한 검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추가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커멘트 섹션에 대해서 이제 리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CR의 Search CR 섹션을 활용을 해서 해당 용어가 추가된 배경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적극적 교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극적 제한사항 검토에 대한 내용은 메드라 사용자로서 용어집을 사용을 하다가 의학적으로 좀 의문이 있다거나 용어집 내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드라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일부 단어 또는 개념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고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한두 개의 용어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여러 용어에 걸쳐서 검토를 요청할 때는 이 적극적 제한 사항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어떤 제한 요청이 적용이 되었는지 좀 예시를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검토된 제한 사항의 예시를 보면은 뭐 찰과상 박피 관련 용어가 PT 또는 LLT 그 계층에서 약간 일관성 있지 않게 이제 존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위치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이제 받아들여서 MSSO에서 적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보건 치아 관련 용어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화학적 화상 그에 대한 등급 용어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추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요거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 제한사항 검토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28.1 버전에서 새로이 도입된 적극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MSSO 헬프데스크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제한 사유를 보내주시면 요청 검토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드라 번역본 관련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현재 제공 중인 메드라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를 포함을 해서 총 27개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남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이 노르웨이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입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2019년에 이제 처음 배포가 되었거든요. 그때 배포되었을 때에도 식약처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있었고 이러한 모든 번역본 마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이제 규제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계속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해당 규제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즈베크어는 최신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본 개발이 시작된 그런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번역본이 5건이 더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스어의 번역본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그런 업데이트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의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기존의 고전적 해부학 명명법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TA,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 테흐미놀로지아 아나토미카라는 참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메드라 프랑스어 번역본을 좀 대대적으로 재검토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프랑스가 좀 자국 용어의 표준화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20년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지금 신규 의사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용어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는 새롭게 표준화된 흐름에 맞추어서 이 프랑스어 번역본도 이제 재개정을 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는 프랑스 규제 기관인 ANSM과 이제 캐나다 헬스와의 이제 긴밀한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이 테흐미놀로지아 아나토미카 TA라는 이제 되게 공식적인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업데이트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0개의 메드라 용어가 이제 재명명되었는데요. 프랑스어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예시는 이제 신방세동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예시는 슬개골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쓰일 만한 그런 용어들도 어떻게 명명하는가가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사용자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메드라가 이와 같이 이제 용어의 새로운 표준화에 맞추어서 번역본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어도 사실 예전에 이제 한자식 표현과 요즘의 영어식 표현이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프랑스에는 이거를 딱 뭐가 맞다라고 하는 TA와 같은 공신력 있는 참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재개정이 가능을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참조할 만한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국어 국립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실히 이제 어떤 의학 용어를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런 참조 자료를 내게 되면은 메드라의 이제 한국어 버전도 충분히 그걸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어 용어명에서 이제 변경된 내용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버전에서 한국어명은 이제 총 84건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중에 여러 건이 사용자 변경 요청 건이었는데 그 중에 2건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기존에 right cataract 이제 오른 백내장으로 번역되어 있던 것을 우한 백내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과학적 용어에서 좌측이 좌안이고 좌측이 좌안으로 다른 것들은 다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도 오른이라고 하지 않고 우한 백내장이라고 이제 변경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T인데요. SOC 시술에 포함된 골 이식이라는 관련 용어입니다. 영어로 읽었을 때 본 그래프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계층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시술명을 뜻하기 때문에 골 이식편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골 이식편이 아니라 골 이식으로 변경을 요청을 했고 이를 승인을 한 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메드라 내에 그래프트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더니 좀 일관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 예시와 같이 좀 부적절하게 번역된 것들도 있고 여럿이 발견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프트를 어떻게 한국어로 변경을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변경할 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4건 중에 사실 31건이 그래프트 용어에 대한 번역을 이제 변경을 한 건입니다. 이 그래프트라는 영어 단어가 이식 행위, 즉 시술 또는 수술을 의미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식되는 조직인 이식편을 이렇게 명사로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트에 대한 용어를 번역을 할 때는 그 용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컨텍스트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이식편에서 이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어떤 것은 이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식편으로 더 정확하게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더니 이제 31건이 적용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식 관련 용어들을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명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식할 때 organ을 장기 이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도 사실 organ만 봤을 때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기관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이라고 변경하면서 이제 3건이 번역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제 넌리스트, 무감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절임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를 이제 고려함과 동시에 또 매드라 규칙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PT로 존재하는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넌리스트랑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PT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중복 번역될 수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한국어 용어를 찾았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절임감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PT 무감각과 구분을 위해 변경을 하게 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예시는 파라네어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부신생물 또는 부종양성 이렇게 좀 일관성 없이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파라네오플라스틱이란 종양 자체의 증식이나 침범이 아니라 종양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증상 또는 증후군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서 봤더니 이제 신생물 딸림이라고 요즘은 많이 이제 일컫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용어로 통일을 해서 5건 변경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용어명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여러 사용자분들도 매드라 사용 중에 한국어 번역 관련 문제나 이슈를 발견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웹시아를 통해서 번역 변경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고려사항 문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용어 선택 및 검색 제시 PTC 문서는 매해 3월 배포에 맞춰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컨베니언 도큐멘트 동반 문서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에 동반 문서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섹션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조 및 품질 시스템 문제 관련된 섹션입니다. 이 섹션이 이렇게 동반문서에 추가가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의약품 제조 중에 발생한 문제가 소비자 또는 환자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유를 함께 같은 용어집인 매드라로 코딩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섹션이 추가가 됐고 또 그 제조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이슈에 대한 용어들도 또 대거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드라에서 많이 코딩하는 범위와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섹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저희도 MSSO 내에 이런 제조 품질 관련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교육 비디오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료에는 제조 이탈 및 부적합 사항을 이제 코딩을 할 때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스템 문제와 관련된 실용적인 코딩 예시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한 내용인데요. 제조 품질 관련 내용을 코딩할 일이 있거나 또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드라 홈페이지 트레이닝 탭에서 인스트럭셔널 비디오 페이지에 가시면 가장 하단에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교육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드라 매핑 이니셔티브 관련 소식입니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스노우매드 시티와 매드라 매핑은 양방향 매핑인데 매년 4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신 배포가 2025년 4월 30일 날 있었고요. 기준 용어집이 어떤 버전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매드라 또는 스노우매드 시티 내의 업데이트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업데이트 사항들이었고요. 새로운 매핑을 추가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별도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맵CR이라는 별도의 요청 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ICD-10에서 매드라 매핑 자료는 단방향 매핑이고요. ICD-10의 경우에는 2019년 배포된 고정된 버전이고 매드라만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D-10과 매드라 매핑은 연간 2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신 배포된 버전은 6월 24일 날 배포가 되었는데 매드라 버전은 28.0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배포는 내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최신 배포의 개정 사항을 보면은 11개 ICD-10 용어에 더 적합한 매드라 LLT로의 이제 재매핑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범위 외 또는 매핑되지 않음으로 지정되었던 125개의 ICD 용어가 신규 매핑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노우매드시티와 ICD-10 매핑 자료는 매드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매드라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상단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엑셀 파일로. 다음은 IMDRF라고 부르는 국제의료기기 규제자 포럼의 용어와 매드라 매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의료기기 관련된 매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덜프라고도 부릅니다. 이 곳에서 이상 사례를 코딩하기 위한 몇 가지의 이제 용어집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임상 징후 또는 증상 또는 상태에 해당하는 안엑스 2가 매드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매해 3월쯤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3월 3일 날 이 안엑스 2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안엑스 2에 대한 부분만 매드라로 매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확장을 좀 더 해서 안엑스 A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용어도 매드라로 옮길 수 있고 또 이제 매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매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이 되게 되면은 IMDRF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슬라이드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인 사용자분들 혹시 후아트 공부이 매핑 파일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어 28.1 버전이 이제 어제 막 배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쯤 이 매핑 자료도 업데이트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뭐 다음 달 말 정도에 요청을 주시면은 아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IT 도구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데스크탑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데스크탑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새로운 웹베이스 브라우저가 좀 심플한 룩으로 해서 새로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데스크탑 브라우저도 같이 업데이트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더 단순해졌고요. 그리고 검색 하는 내용 그리고 검색 결과 표시에 좀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모든 데스크탑 브라우저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제 계층 구조 분석이나 SMQ 분석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포가 됐고요. 7월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MDB 5.0 버전,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베이스 브라우저도 저희가 예전 버전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스크탑 버전도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 가능하도록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이 데스크탑 브라우저의 스크린샷 화면인데요. 기존의 브라우저랑 거의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 개편한 데스크탑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새로운 웹베이스 브라우저랑 똑같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할 화면이 아니고 2분할로 해서 검색 결과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이제 간단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탑 새로운 버전 다운로드하는 위치는요, 매드라 홈페이지에서 이제 툴스 페이지로 가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다운로드 데스크탑 브라우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신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데스크탑 브라우저는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처음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최신 버전의 영어 매드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 뭐 한국어 버전이라든지 이제 이전 27.1 버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은 별도로 매드라 파일을 내려받아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을 통해서 MDB 5.0이 이제 최신 버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감기 증상이 좀 있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운로드 API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SO에서는 매드라 API를 2020년도에 처음 개발해서 매드라 사용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전 세계 600개 이상 기관에서 MSSO가 개발한 매드라 API를 사용하거나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배포가 예정되어 있는 이 API는 다운로드 API인데요. 이 다운로드 API를 통해서 ASC나 JSON 형식의 매드라 데이터 파일, 예를 들어서 LLTASC나 PT 파일 같은 것들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되는 모든 언어 번역본의 매드라 파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매핑 정보 역시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드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zip 파일 형태로 제공을 했고 또 언어별로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암호화된 그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하고 좀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 API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매드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API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발자 분들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API는 GXP, 즉 Good Practice API 기준에 맞추어서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제공되었던 ASC 데이터가 포함된 zip 파일 형식의 다운로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API 정보 찾을 수 있는 곳 이제 스크린샷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How to use 탭에서 툴 찾아가시고 API를 클릭을 하시면은 API 관련된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은 로그인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로그인 for detailed API information 이 링크를 통해서 로그인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입니다. 다가오는 MSSO 미팅 이벤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그룹 미팅, 유저 그룹 미팅은 저희 MSSO 직원들이 이제 사용자들을 대변으로 만나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고 또 사용자들의 용어집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미국, 일본, 또 유럽, 중국, 인도 등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른 지역에서 모두 이미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11월에 한국에서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13일 날 예정 엘타워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등록 페이지가 열렸는데 이미 정원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올려주시면은 취소자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MSSO와 UMC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영어 슬라이드와 발표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기관당 3명까지 가능하고요. 점심을 제공을 합니다. 올해는 150명까지 참여 인원을 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원 마감이긴 한데요. 한 2주 전에 이렇게 리마인더 이메일 나가면은 이제 일정 때문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왕왕 계시기 때문에 대기 등록해 두시면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도 사용자 그룹 미팅은 이제 내년 2월 17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등록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일정을 확인을 하시고 혹시 해당 지역의 지사 또는 파트너 기관이 있다면 소식을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시적절하게 이런 왓츠뉴 웨비나에서 이걸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쁜데요. 바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코넥트 국제 컨퍼런스, KIC 컨퍼런스에 저희가 부스를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인데요. 저희가 부스 42번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스 참여는 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 들으셨던 줄리아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할 거고요. 여러 사용자분들과 좀 직접 대면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행사에 참석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 42번 부스를 찾아오셔가지고 소소한 선물도 받아가시고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KIC 부스 참가할 예정이라는 소식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올해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인 아이소 미팅이랑 인도의 SCDM에도 각국의 MSSO 현지 지원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내용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2번의 코딩 웨비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과 11월에 진행 예정인데요. 10월 코딩 기초 웨비나는 현재 등록 중에 있습니다. 10월 21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18일 날 코딩 심화 웨비나 진행할 예정인데 이건 아직 등록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코딩 기초 웨비나 들으신 후에 등록하셔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제 코딩 웨비나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사내에서 코딩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관련된 내용 또는 전반적으로 매드라 사용하면서 문의 사항이 있으셨던 분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출된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작성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헬프데스크로 이메일 보내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MDB 인터페이스 5.0 배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버전에 해당 버전이 WBB에 동일하게 보입니다. 웹베이스 브라우저 업데이트 된 것이 맞는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잘 이해를 했다면 웹베이스 브라우저 업데이트는 작년 말에 해가지고 이미 배포가 되었고요. 네, 새로운 웹베이스 브라우저를 이제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접속을 하셨을 때 이전에 이제 화면이 계속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드라 웹베이스 브라우저는 별도의 URL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그 접속 루트를 통해서 가시면은 이제 기존의 웹베이스 브라우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WBB 이거 클릭을 하시면 기존의 웹베이스 브라우저로 가게 되고요. 새로운 웹베이스 브라우저는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w to use 탭에서 툴 클릭을 하시고 브라우저로 가신 후에 오른쪽 링크 중에 보면은 Open the New Web Based Browser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새로운 브라우저 업데이트 되긴 했지만 아직 좀 버그 이런 수정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링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기존의 웹베이스 브라우저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새로운 브라우저를 미리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루트를 통해서 가실 수 있고, 네, 괜찮다, 뭐 계속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웹베이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이고요. 네, 업데이트된 데스크탑 브라우저랑 일치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셔서 이걸로 오늘 웨비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